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증시가 약 2주간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황하시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현재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지를 알고 싶으실 거고, 또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요. 그 어려움에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릴 내용은 왜 최근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증시의 미래는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지 그 결과도 말씀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기의 한국 증시 팔고 갈까 들고 갈까 라고 제가 영상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한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유를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키워드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락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를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최근 한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하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코로나 영향일 겁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이 이슈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초반에 한창 코로나가 심각했던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의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후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추이를 보더라도 초반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3월 20일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이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 12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2차 대유행이 한국에서도 시작이 됐고요. 물론 그 이후에 증가세가 좀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2단계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코로나 2차 대유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외에 또 다른 증시에 부담되는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최근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니콜라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도 많은 투자를 했었던 미국 수소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콜라 모터스의 창업자 겸 CEO가 최근에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사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현재 니콜라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사임 이후에 꾸준히 니콜라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콜라 차트를 보더라도 올해 6월 약 7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최근에는 약 2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콜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역시도 계속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니콜라와 테슬라 이 두 업체들이 흔들리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대다수의 테크주들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지난 몇 주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스닥 시장의 주가 하락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한국 증시의 하락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이탈이 있었다는 점은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한국 증시의 하락 이유를 저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시작, 그리고 미국 증시의 불안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저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주가 하락이 단순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코스피 지수는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 증시가 보여주는 이 상승폭은 코스피 지수 역대 평균으로 보면 대단히 큰 폭의 상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2019년 이후에 코스피는 14년 이후 약 10배의 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 주가 상승폭은 19년 이후에는 가장 높은 퍼 상단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판단되고요. 단 퍼 밴드에 어느 정도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조정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최근의 글로벌 증시 흐름입니다.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를 보면 코로나 초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의 하락폭은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월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많은 분들이 더블 딥이다,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했지만 결국에는 약간의 조정에 그치면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하락이 약간의 이 패턴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조정에 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표적인 기술적 과열 지표인 RSI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지금의 증시가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용을 살펴보면요.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중의 자금은 아직도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고객 예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역대 어느 수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풍부한 유동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달러 원 스왑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코로나 이전에 근접하는 수준을 회복을 하면서 언제든지 유동성 조달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현재 갖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유동성만 좋은 게 아니라요. 실제로 코스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에 한국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바로 반도체와 IT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IT 기업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9월 이후에 오히려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 역시도 9월 이후에 오히려 실적 전망치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반도체와 IT 부분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은 향후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 및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9월 들어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IT 기업인 삼성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분기부터 20년 2분기까지는 꾸준하게 실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20년 3분기, 4분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컨센서스의 상향은 떨어지는 주가를 반전시키기에 덧없이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IT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쿠팡 같은 업체들도 코로나 2차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IT 쪽뿐만 아니라 언택트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증시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2019년 대비해서 2021년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은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을 2021년에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한국은 2020년 마이너스 2.1%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평균인 마이너스 4.9%, 선진국 평균인 마이너스 8%, 그리고 신흥국 평균인 마이너스 3%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은 원달러 환율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8년부터 20년까지 급격하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국가 환율 변동 추이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는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 많이 두드러지는 편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한국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의 증가가 이와 같이 현재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예상 추이를 살펴보면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 지수의 꾸준한 상승은 현재 12개월 예상 퍼 상단에 위치할 만큼 과열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든지 혹은 IT 기업,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와 같은 IT 기업들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후에 더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주가가 약간 하락하고 더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과 2022년 이 시기에 가장 좋을 거라고 전망되는 종목들을 미리 투자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2022년까지 코스픽 이익 개선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 종목이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섹터는 건강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화학 이쪽이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증시의 하락을 이끄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하락을 대응하는 우리들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